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스코가 지난 3월 포항제철소의 설비 정비를 맡을 자회사를 직접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달 1일 출범을 앞두고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포스코는 기존 회사와의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납품 규모도 축소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지역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포스코 포항제철소 설비에 대한 정비는 협력사 12곳이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포스코는 기계 전기 분야 정비 자회사를 설립해 제철소 정비 업무를 맡길 계획입니다. 고용은 대부분 승계되지만 150명에서 200명이 소속된 정비 협력사 12곳이 600명에서 1000명을 보유한 기계 정비 자회사 2곳과 전기 정비 자회사 1곳으로 통합됩니다. 포스코는 제철소 설비 정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비 협력사의 현재 직원들 채직률은 매년 한 8%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고요. 3년이라면 25%가 퇴직은 4분의 1이 다 퇴직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기존 12개 협력사들에게 각종 자재를 납품해온 포항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입니다. 정비 자회사 설립으로 포스코 납품 시스템인 N2B를 통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거래가 의무화돼 납품 기회가 사라질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기존의 12개 협력사들과 거래해온 포항 소상공인과 거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거래했는 회사들 다 그냥 다 조사를 해봐라. 어느 정도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거래했는지 다 조사를 해봐라. 그걸 전부 다 자회사에다 넘겨라. 그 부분 그대로 보장을 한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포스코가 좀 더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결국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명문화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제철소 12개 정비협력사 중 자료를 제출한 6개사와 거래하는 지역 납품업체는 모두 264개, 거래 규모는 163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12개 정비협력사로 확대할 경우 거래 규모는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지와 포항지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 2인지구 도시개발조합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 3,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합 감사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조합 채비지를 특정 건설사와 수의 계약하고 3억 원을 수수해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이 조합장은 경북교육청 공립유치원 건립 과정에서 공무원과 공모해 정보를 미리 알고 유치원 부지를 매입한 뒤 교육청에 비싸게 되판 혐의로도 기소가 됐는데 법원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포항 지역 화장시설의 처리 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해 화장시설 추가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기준 포항 우현, 구룡포 화장장의 일일 화장 건수는 14.6회로 일일 최대 화장 가능 건수는 16회에 근접해 있는 데다 두 화장장 모두 시설이 낡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안에 최종 부지 선정을 목표로 새 추모공원 건립에 나서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역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 100명 중 3명이 다문화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학생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공립교육센터가 전국 최초로 경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풍선을 든 초등학생들이 한국어 동요에 맞춰 율동을 따라합니다. 선생님과 단어를 반대로 말하는 게임을 하며 한국어 단어도 외워봅니다. 위, 아래. 오, 너무 잘하는데? 중학생 수업에서는 책 읽기가 한창입니다. 학생들이 큰 목소리로 한글을 읽고 받아쓰기로 실력을 점검합니다. 국적도 나이도 다양한 다문화 학생들입니다.
경주의 다문 학생은 올해 약 2,000명으로 경북에서 가장 많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 소통 문제로 학교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그냥 엎드려만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되고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감정을 표현을 못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싸움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경북교육청이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집중 교육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립 한국어 교육센터를 열었습니다. 한국어 기초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한국어와 한국 생활 방식을 가르칩니다. 한국어 습득 능력도 필요하지만 또 한국 학교의 어떤 그 문화라든지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원래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한 달 뒤 수료를 앞둔 일기 학생 70여 명은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다양한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 조금 더 배우면 뭐 하고 싶어요? 서울에 가서 나누고 싶어요. 피자 만들어서 요리사 하고 싶어요. 전국적으로 다문화 학생은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늘어 지난해 기준 16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이 많은 다른 시도교육청에게도 교육 방식 등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전국적으로 농작물 냉해가 9,600여 헥타르로 집계되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면적이 심각하다고 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하고 복구비와 보험금 등은 신속히 지급토록 할 방침입니다. 또 피해가 큰 농가에는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경영자금 추가 지원 등의 대책을 시행합니다. 경북 지역의 과수 냉해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경북의 과수 피해 면적은 3,441헥타르로 이 가운데 사과가 1,105헥타르, 포도 1,000, 자두 718, 복숭아 512, 배 69헥타르 순이었습니다. 밭작물은 피해 면적이 75헥타르로 집계됐으며 감자가 54헥타르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역 경쟁력 지수를 개발해 발표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별 경쟁력 파악이 선결 과제이기 때문인데요. 분석 결과 대구와 경북은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낮은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새로 만든 지역 경쟁력 지수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GRDP에 인적 자본, 제도, 기술 등을 추가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지역 내 총생산만으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현상으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역 경쟁력 지수는 크게 기본 역량과 효율성 역량, 혁신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역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 재정 자립도, 도로 보급률 같은 인프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 같은 보건과 교육 수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효율성 역량은 대졸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1인당 소득과 인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혁신 역량은 LTE 서비스와 전자상거래, 고숙련 지식기반 종사자 비율, 연구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의 지역 경쟁력 지수를 산출한 결과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는 10위, 경북은 16위로 나타났습니다. 시군구별로 보면 대구에서는 달서구가 가장 높았고 북구, 수성구 순이었습니다. 경북에서는 포항시가 가장 높았고 구미, 경산 순이었습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대구 달서구는 84위, 북구는 105위였고 포항 144위, 구미는 170위, 울릉구는 226위로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복잡하고 불친절한 행정 때문에 창업이 어려운 것이 기본 역량이 낮은 가장 큰 이유였고 성별 차이가 큰 지역의 노동시장 때문에 효율성 역량이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일하게 혁신 역량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도 및 시군구가 지역 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그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인허가 행정 절차로 인한 창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절차의 간소화와 정보 제공 등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을 통한 고용의 질을 높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근무 여건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구제역 발생이 잇따르면서 방역 단계가 주의로 한 단계 상향됐습니다. 청주의 구제역 발생 농가는 3곳으로 늘어났고 검사 결과 유전형 5형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건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으로 경상북도와 시군은 가축 사육 농가의 방역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포항시와 울산시 등 국내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원전 동맹이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원전 동맹은 회원 지자체 공무원과 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 등 대규모 행사에 부스를 설치해 서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원전 동맹 회원 지자체들은 원전 사고에 노출되는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에 포함되지만 국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원전 교부세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포항시 내 구도심 상권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현재 포항 중앙상가 점포 가운데 40%가 비어 있고 기존 점포들도 해마다 매출이 줄어들어 점포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7년부터 중앙동 일대에 도시 재생 사업을 벌이고 있고 옛 중앙초등학교 자리에 북구청 신청사가 옛 북구청 자리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섰지만 상권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앞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낚시꾼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포항해경은 지난달 26일 수상 레저 활동이 금지된 월성원전 주변 해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물고기를 잡던 낚시꾼에게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